오늘은 보드게임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보드게임 매뉴얼, 지금 이거 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읽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하지, 텍스트화된 이런 자료를 읽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이 읽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학급에서 관찰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매뉴얼을 읽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읽었다, 그 친구는 아주 영재급입니다. 영재급에서도 상위 0.0001%의 영재급이고요. 설명서 안에는 게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간단한 형태의 게임 같은 경우는 반 페이지 분량 이렇게 작게 나와 있지만, 어떤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매뉴얼만 해도 몇 페이지 또는 수십 페이지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보드게임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읽기 위해서 그 정도의 텍스트를 읽을 만한 수고스러움을 겪기 싫은 거죠, 아이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중간으로 잘 관찰해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래요. 아이들은 꼭 했던 보드게임들만 계속 하게 되는데, 또 익숙해지면 이제 새로운 보드게임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새로운 보드게임을 조금 연구를 해보려고 매뉴얼을 막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조금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끝까지 읽지도 않고 좀 읽다가 말아버리는, 결국에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게임을 보통 하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규칙이 아닌 자기들만의 새로운 쉬운 규칙으로 변형을 해서 게임을 즐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이 매뉴얼들을 아이들이 읽게끔 해줘야 됩니다. 읽게끔 해줘야 되는 이유 자체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텍스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쓰는 방법은 이 보드게임 매뉴얼을 하나의 텍스트, 그러니까 하나의 읽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고 신문 기사,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읽기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매뉴얼도 하나의 읽기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또 흥미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걸 던져놓고요, 아이들끼리 서로 모든별로 또는 짝끼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드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또 해보면서 잘못된 내용,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논박을 또 해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토론 활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상충되는 그런 게임 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뉴얼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증을 또 해보고요. 그런 논박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로 소통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 활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읽기 자료가 국어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해외에서 직구로 많이 또 보드게임을 또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시고,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많은 형태로 한글화 작업이 안 돼 있는, 영문으로 돼 있는, 영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보드게임 매뉴얼도 상당히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또 영어 읽기 자료로 또 활용한다면 교과 시간에서도 영어 읽기 텍스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도서관에 보드게임이 비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보드게임을 도서 자료, 그런 것과 동일하게 또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보드게임을 만든 사람들을 작가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작가들을 일반 글을 쓴 그런 작가하고 동일한 그런 형태로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뭔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드게임이 들어있는 매뉴얼도 하나의 읽기 자료로 많이 교과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조금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사고의 전환이 조금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보드게임 매뉴얼 이제 아이들이 읽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유튜브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실제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걸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자료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교육 자료로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보드게임을 플레이 시키는 데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 보드게임을 수단으로 활용해가지고 이 차이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충분히 다를 수 있겠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드게임 플레이가 목적이다 그러면 영상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빠른 매뉴얼을 습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읽기 자료로 활용을 해서 교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른 목적성을 조금 내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는데요. 선택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뭐가 정답일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보여줄지 아니면 매뉴얼을 같이 한번 살펴볼지 선생님들이 의도하신 그 목적성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